우리 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채로움이에요. 맛과 질감, 향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때 아직 술이 산업화가 안 되고 양반집에서 집집마다 있던 술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거에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도 정말 작은 양조장에서 청년 한 사람이 정말 멋진 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와인시장보다 전통주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로 생각을 하죠. 예. 안녕하세요. 창투의 노승욱입니다. 요즘 K푸드가 정말 열풍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식도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제 한식 세계화, 글로벌화에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에 또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예, 우리 술, 전통주 또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요. 별 네트워크스의 서영원 대표님, 전통주의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형원이라고 하고요. 과천에서 우리 술 140여 가지를 판매하는 전통 주막, 네. 별주막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과천도가라는 막걸리를 중심으로 우리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술 파는 매장 주점이랑 양조장이랑 같이 운영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주막과 양조장을 과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막이라는 말은 제가 사극에서나 보던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음식이나 술이라고 하는 각각의 재료도 있지만 네네. 그거를 즐기는 공간이라는 문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펍이라고 하면 영국의 어떤 시끄러운 분위기를 연상하고 또 이자카야라고 하면은 연상하는 게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술과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주막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막이라고 하는 공간의 문화를 만들고 부활하고 세계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술은 사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펍, 뭐 이자카야 이런 얘기는 많이 쓰고 지금도 그 상호로 많이 쓰는데 주막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네. 네. 우리나라에도 좋은 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주막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네. 좀 이제 한국적인 공간으로 좀 이제 세계로도 좀 진출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받은 그 가온이라는 식당이 네, 있어요. 예, 네, 거기 이제 회장님 예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분 인터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음식은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음식을 담는 그릇이 또 좋아야 되고 또 음식과 같이 곁들이는 술이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가온을 하는 회사는 그 세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네, 가온이라는 음식 사업부와 광주요라는 도자기 만드는 회사와 화요라는 네네. 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라는 게 이제 종합 예술이고 같이 가야 되는구나. 네. 근데 전통주 요즘 이제 뭐 한식만 먹는 게 또 아니잖아요. 뭐 양식도 네. 먹고 일식도 그쵸.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이랑도 좀 같이 곁들여야지 좀 세계적인 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가온 같은 곳은 도자기로 출발한 회사다 보니까 네. 도자기, 음식, 그다음에 이제 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뭐 서비스와 공간이라는 것도 반드시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자기 업에서 이제 그런 경험에서 그런 것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어떤 외식업장에 갔을 때는 또 식당에 갔을 때는 그 공간에 그 공간에서 우리를 서비스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분위기, 네. 특히 그 사람들이 거기 어울려서 그 공간을 즐겼을 때 나오는 그 분위기 같은 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바이브가 있죠. 예, 예.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네. 우리가 주막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원래 주막이라는 게 신분이 덜 차별된 상태로 어울리는 공간이었잖아요. 거기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함께 어울리고 잠자고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주막이라는 것도 어울림. 예. 약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채로움이에요. 맛과 질감, 향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똑같이 쌀로 만들어도 어떤 거는 담백하고 밋밋하게 나오는 술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진하고 뭐랄까요? 아주 펀치 있는 그런 술도 있고 온갖 다채로운 과일 향이 나는 술도 있고 매우 다양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사케가 있지만 우리 술을 하는 입장에서 사케라고 하는 건 되게 비슷하거든요, 서로. 예, 사케라는 술의 범위가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뭐 중국 술, 백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데 우리 술은 매우 그 제조법에 대해서 매우 다양해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어울리는 술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한식에 우리 술이 어울리는 것은 말할 것도 그쵸. 없지만 우리 술 이제 맑은 술, 청주, 법적으로는 약주라고 하는 술들은 이제 단맛이 나는 것부터 산미가 도드라진 것, 과일향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전주, 그다음에 음식과 함께 먹는 것, 혹은 뭐 심지어 이제 요런 경기 백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에 부어 마시는 것, 뭐 이런 종류로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술들이 있어요. 오, 아이스크림에 부어 먹는 술이 있어요? 네, 이 술 같은 경우에는 막포가토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이스크림에 부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오, 네. 오, 되게 라벨이 예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역사에 가장 유명한 술꾼인 고려 문인 이규보의 백주시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그 고려 시대 어떤 십장생 문양을 차용해서 만든 경기 백주라는 술이에요. 14도짜리 원주예요. 물타지 않은 우리 술의 원액.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마셔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좋죠.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벌써 취한 것 같아요. 냄새가. 이 술은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네. 양조장에서 그 양조장의 원주를 얻어 마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님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한번 제가 귀한 원주를 마셔보겠습니다. 양조장의 민낯 같은 거죠. 저도 한번 한잔 시음할까요? 예. 한번 네, 예. 드셔보시죠. 야, 원샷 하시네요. 좀 진하네요. 네. 확실히. 이걸 아이스크림에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러네, 한번 또 먹어보고 싶네요. 괜찮아요, 아주. 네네네. 네네.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도수가 높은 막걸리는 별로 안 먹어봤는데 보통 막걸리가 몇 도 정도 되죠? 6도가 표준입니다. 2배 이상 센 거잖아요. 그쵸. 네. 제가 막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냥 맛있어요, 진짜. 제가 이제 와인 기사도 많이 썼거든요. 또 와인 이제 시음에 뭐 품평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갔는데 와인은 정말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그쵸. 뭐 네. 바디감이 어떠니, 뭐 산미가 어떠니, 떫음이 어떠니, 탄닌이 어떠니. 근데 그런 표현이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사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술도 잘 그렇게 표현한 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산업화가 안 돼서 그렇게 어떤 네. 용어가 정립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 100년 정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뭐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뭐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등등등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 등등. 음식도 똑같아요. 술이랑 음식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때 아직 술이 산업화가 안 되고 양반집에서 집집마다 빚던 술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거에다 없어졌거든요. 뭐 자세히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자면은 너무너무 이제 슬픈 기나긴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제도대로 공장식 이제 막걸리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술들로 그 이후에 이제 개발 독재 시대까지 뭐랄까요 이제 공장식 심플한 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무슨 맛의 다양성을 논의할 수조차 없었던 시절이 88 올림픽까지 계속되고 88 올림픽 때 겨우 그래도 외국 손님들 대접할 술이 필요하다 싶어서 민간에서 불법화했던 술들을 다시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작됐던 게 불과 몇 년 전에야 이제 가양주 어떤 뭐 좀 조그만 양주장에서 빚는 것들도 허용이 돼서 이제 다양한 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완전히 끊겼던 이제 술의 전승 문화가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술을 표현하는 단어나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이제 양성되고 있어요. 지금은 전통주 소믈리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믈리에라는 말도 우습죠. 우리말이 없으니까 갖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통주 소믈리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술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그 술을 표현하는 말들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와인을 표현할 때 어떤 그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00년 동안 사라졌던 걸 다시 이어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네. 정부에서도 좀 전통주 육성하려고 이제 전통주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누구죠? 박재범인가요? 박재범 원소주. 네네. 박재범의 원소주도 전통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아, 소주는 전통주죠. 아 그래요? 예, 소주는 원래 뭐랄까요? 그럼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것도 전통주? 아니죠.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네. 소주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술을 빚으면 이거를 불을 떼서 소주꼬리에 고아서 그 알코올을 증류해 가지고 만드는 게 소주였고 그거는 정말 사치품 중에 사치품이었던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임금이 왕한 양반들에게 제발 소주 좀 그만 만들려고 먹을 쌀도 없는데 소주로 다 날린다고 그쵸, 맞아요. 그럴 정도로 소주는 사치품이었던 건데 이제 그 문화는 끊기고 이제 집안에서 조금씩 이어져 오는 것만 있었고 이제 아무 작물로나 아무 전분으로나 그냥 알코올을 90몇 도짜리 알코올을 만들어서 물 타고 감미료를 타는 술을 만들어서 소주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원래 굉장히 사치품이고 고급스러웠던 소주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지금은 그냥 알코올에 물 탄 거. 알코올에 물 탄 거죠, 소주는. 역사적인 맥락이 없죠. 그건 전통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그냥 네. 거의 알코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주 회사에서는 술을 안 만들잖아요. 네, 네. 술의 원료인 주정을 사다가 감미료하고 물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통주라고 할 수가 없고 박재범 씨의 원소주는 그러니까 전통주로 분류된 거는 크게 전통주가 두 가지로 분류돼요. 그 무형문화재나 식품 명인이 만드는 술. 또 하나는 지역 특산주라 그래가지고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드는 술. 그래서 박재범 씨의 원소주는 농업회사 법인, 그러니까 농업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그 원주 그쪽에 자기 지역사를 가지고 만드는 전통적인 소주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로 분류가 됩니다. 와인은 보면 포도가 어느 지역에서 났느냐 중요하죠. 네. 따라서 뭐 맛이 확확 그쵸. 달라지죠. 그쵸, 포도 그쵸. 품종에 따라서. 그쵸. 예, 전통주도 그런가요? 쌀로 빚는 게. 우리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토종벼들을 복원하면서 네. 그 토종벼들의 로 술을 빚어서 맛들을 비교하는 행사들도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쌀 품종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다 사라졌었잖아요. 한때는 통일벼밖에 못 심게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쌀 품종에 따른 술 맛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된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찹쌀, 맵쌀 정도는 있죠. 그리고 양조 전용 쌀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양조장이 술을 만드는 쌀을 따로 갖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복원돼야 되는 과제고 근데 우리 술은 쌀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네. 사실은 누룩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술은 누룩의 술이에요. 그 술을 만든다는 건 당분을 효모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게 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도는 그 자체로 당분이기 때문에 바로 술이 돼요. 네. 그런데 쌀은 당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당분으로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술이 돼요. 그래서 얘가 좀 복잡해. 근데 이 정도는 아는 게 좋으니까. 네네. 왜냐면 재밌어요. 쌀의 전분은 당분류긴 하지만 다당류라 그래가지고 너무 큰 당분이기 때문에 네. 효모가 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누룩곰팡이가 얘를 당분으로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마치 우리가 쌀을 씹으면 달아지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아밀레이스가 그렇게 달아져서 그 당분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단맛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전분을 쪼개면 네. 단맛이 나는 포도당 같은 당분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 누룩은 그 안에 누룩곰팡이와 효모가 있어서 누룩을 놔두면 거기 누룩곰팡이하고 효모가 와서 붙어요. 자연 상태의 것들이 붙으면 걔네를 부셔서 쌀과 물과 섞으면 거기에 있는 누룩곰팡이가 쌀을 분해해서 당분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효모가 그 당분을
알코올로 만들고 탄산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쌀에는 우리가 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꽃향, 과일향 같은 것들이 피어나고 굉장히 다채로운 변화를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이 술 맛과 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쌀이 주 재료이긴 하지만 당화제인 누룩이 이제 그런 술을 빚는 술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누룩을 밀로 만들기 때문에 밀밭을 지나가면 벌써 술에 취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누룩을 밀로 만들고 그 밀이 바로 술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촉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술은 누룩으로 빚는 거거든요. 네네. 네. 복순도가는 생주죠. 그래서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탄산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유통하기가 판매자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들이 45일, 60일, 90일 그래요. 유통기한이 90일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냉장을 잘하면 냉장이 문제예요. 냉장을 잘하면 뭐 1년을 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냉장 유통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이고 그게 수출에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술이 산업화가 안 된 덕에 그 생주 문화라고 하는 게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로컬한 막걸리들 막 이런 게 생막걸리 이런 게 살아남아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술이 전부 다 산업화되면서 살균한 술로 갔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에일이 다시 생주 문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펍에서는 지금 진짜 생 에일을 팔아요. 리얼 에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캐스크 에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의 무브먼트로 이제 펼쳐진 건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가 아니에요. 차지 않아요. 걸쭉해요. 우리는 차고 탄산감 있고 막 이런 맥주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옛날 맥주로 돌아가서 그 마치 막걸리 떠서 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살짝 걸쭉하고 이런 술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한 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걸리 우리 생주문화는 좀 오래된 미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공업화돼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유통에는 약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좀 새로운 힙한 문화, 나만의 것을 찾는 문화에는 훨씬 더 적합하고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다양성이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급 문화로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네. 맞아요. 요즘 되게 취향이 다변화되고 그쵸. 예,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는 올해 히트 예감 상품으로 그 산토리에서 이제 한 15도 정도 되는 맥주 이것도 그 원주인 것 같아요. 원액을 이렇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토니 워터 네네네. 이런 거 좀 타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도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네네네네. 눈금 같은 거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뭐 도수 한 방울 한 방울에 요만큼 따라서 하면은 도수가 몇 도 뭐 달라지고.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와 진짜 이제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세분화되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이미 술이 산업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남자들이 공장에 모여서 만들어서 1년 내내 먹는 술이고 이제 공장제 술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무슨 변화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누룩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곰팡이를 파종한 딱 특정 균을 파종한 입국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또 딱 그 협회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정해진 효모를 써요. 사실 그래서 맛의 다양성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제가 좋은 술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케도 되게 좋은 술이고 정말 오래된 문화고 고급집 문화인 건 사실이지만 산업화되면서 다양성은 매우 사라진 술이긴 해요. 그건 확실해요. 제조법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술을 조사하면서 볼 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 산업화가 안 됐다는 뜻이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중구난방이면서 다양한 술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겠죠. 네, 지금도 정말 작은 양조장에서 청년 한 사람이 정말 멋진 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술들이 아직 덜 알려지고 있지만 그런 술들이 지금 막 경쟁을 하면서 아주 정말 멋진 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좋은 술이 많고 다양성이 높아요. 이미. 근데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술들이 나올 거예요. 그 와인 시장도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 시장 규모 해봐야 5천억?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정체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엄청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코로나 경과하면서 네. 더 커졌다 그러죠. 이렇게 매우 커졌죠. 네. 그게 근데 주류 시장 보고서 보면은 이마트가 커졌어요. 이제 국민아인 캠페인 해가지고 뭐 5천 원에 이렇게 싸게 파니까 그러면서 좀 되게 시장이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통주도 제가 이제 국순당 배중호 대표님 예전에 인터뷰했는데 대기업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케팅을 좀 해서 시장을 키워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통주 잘 안 하죠. 어떤가요? 잘 안 하죠. 이를테면 롯데칠성에서 대장부라는 술을 만들었다가 포기했거든요. 대장부라는 술이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러니까 도매가 2,000원에 우리 쌀로 만든 증류주를 낸 거예요. 네. 되게 맛있었어요. 21도짜리. 25도짜리는 꽤 비싸게 팔고 21도짜리는 되게 싸게 소주병에 담아가지고 팔았는데 들어왔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의 증류주가 들어간 세로라는 거를 내놨는데 세로는 잘 되잖아요. 예, 잘 팔리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일반 소주인데 거기다가 증류주를 조금 넣은 거로 제가 전통주로는 이해하고 분류가 안 돼요? 네네,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 대장부라는 술도 전통주로 분류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조법은 어쨌든 우리 쌀로 만든 증류 소주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싼 술을 잘 만든다, 잘 싸고 이렇게 막 대량 유통된 술을 잘 만들던 사람이 이런 술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 말씀대로 좀 중간 정도 가격을 가지는 수제품은 아니고 공장제지만 퀄리티 있는 술이 좀 나오면 좋은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통주가 워낙 좀 다양성 있는 술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관악산 막걸리 같은 게 대중적인 좋은 막걸리. 그러니까 지금 햅쌀로 만드는 무감미료 막걸리 중에서는 거의 가장 저렴하게 내고 있거든요. 네, 용량도 크고.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요게 인터넷 판매가 6,800원. 오, 네, 1리터. 별로 안 비싸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맛이 다른가요? 색깔별로? 이거 기분이 다릅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 찾아서 먹으면 되는군요. 한 잔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먹어보자. 요거는 이제 6도짜리. 6도가 우리나라가 술을 막걸리를 6도로 규제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장수 막걸리도 6도고 6도 술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규제가 풀려서 5도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막걸리는 19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 11년 이쯤에 막걸리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2010년, 2009년, 2010년, 2011년. 네네네. 그러다가 요새는 좀 뜸하죠. 어때요? 그게 참 재밌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류 열풍 따고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꾼 일하는 사람 아저씨들이 먹는 술이었는데 일본에서 여자들이 젊은 여성들이 막걸리를 좋아하게 되면서 갑자기 막걸리 수출이 늘고 그래서 그때 반짝했죠. 매출이 반짝해서 확 올라갔죠. 네. 막걸리 거의 죽고 있었는데 올라갔는데 그건 이제 금방 사그러들었죠. 2011년 지나면서 사그러들었는데 그 사그러든 이유는 당연한 게 그때는 정말 엉망인쌀에다가 아스파탐 넣어가지고 감미료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술들밖에 없었거든요, 막걸리가. 그래서 뭐 좋은 술이랄 게 없었어요, 막걸리라는 게. 예, 다양하다 그래봐야 다 똑같은 그런 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인기를 끌었으나 더 파볼 건덕지가 없으니까 뭐 알아볼 게 있으니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어떤 술이고 어떻게 만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장수 막걸리 같은 것만 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그러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막걸리 열풍이 일고 나서 사람들이 막걸리가 되나 보다 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의 3분의 1로 다시
싹싹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술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고생을 했죠. 이제 시장이 주저앉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버티고 버텨가지고 좋은 술들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2016년에 막걸리 장사를 시작했고 2, 3년 지날 동안도 다양한 것 같지만 다양하지가 않아. 팔술이 없어 이랬거든요. 지금은 나오는 술을 다 맛볼 수가 없어요. 좋은 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뭐 그러니까 연예인 이름 따서 술도 많이 나오고 그런 유행들도 지금 많죠. 이제 유행들이 뭐 지나가면 뭐 또 많이 망하고 네. 그 중에 살아남는 건 살아남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뭐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좀 실망스러운 술들도 있지만 그중에 야 이런 시도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시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양주장이 1000개가 넘거든요. 원래 많았어요. 원래 동네마다 한 면에 2개씩 있고 그래 아직도. 옛날에 몇십 년 전 혹은 일제시대 때 아니면은 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은 공장들, 작은 공장들. 그 이제 그분들은 나이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양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겨가지고 좋은 술들을 만드는 양장들이 있고 이분화돼 있거든요. 이런 술들 합쳐서 한 1000개가 넘는데, 지금 양조장이 아마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은 뭐 지금이 이제 시장이 기회다 해가지고 뛰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좋아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둘 다 있죠.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술의 매력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술의 매력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장이 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주어져서 기회가 되고, 얼핏 생각해도 요즘 한류가 잘 나가니까 혹시 이게 좀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이전에 일단 술의 매력이 되게 커요. 술을 빚는다는 거, 그 결과물인 술의 맛, 향, 이런 매력이 너무너무 커서 한번 빠진 사람들은 잘 못 태어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막걸리 붐이 일었을 때 뛰어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술의 매력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좋은 술을 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편의점에서 이제 매출 효자다 했던 게 한 2010년대 중반에는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그 열풍이 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제 맥주가 또 한 3, 4년 뒤에 또 그렇게 싸게 팔고 그래서 와인 업계에서는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전이었는데 수제 맥주 때문에 와인 시장이 이제 또 한동안 성장이 어렵겠다. 그 정도로 되게 강력한 대체제, 경쟁 상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인이 또 확 뜨고 또 위스키도 확 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술에 대한 정말 다양한 니즈가 이제 폭발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전통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와인이 주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와인을 내가 집에서 와인을 따서 즐겼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을 맥주가 대체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전통주는 할 수 있어요. 전통주는 대중적인 것부터 정말 고급주까지 다양한 어떤 그 가격대의 술들이 있고 맛도 다양하고 그만한 퀄리티 있는 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와인이 누리고 있는 지위가 상당 부분은 전통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와인이 내가 작지 않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와인의 스토리를 이해가 되게 어렵잖아요. 언어도 어렵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고려시대 이규보 그러면 좀 알잖아요.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와인 시장보다 전통주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로 생각을 하죠. 예. 대표님은 어쩌다가 전통주를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그 치킨집 차리는 심정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시작한 게 우연히 막걸리 전문점을 하게 됐고, 원래 이제 뭐 조미료 이런 거 싫어하고 이제 우리 농산물을 쓰고 싶다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산지를 계속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양주장이랑 이제 식재료.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하고 제가 저기 그 국가공무원 전통주 교육도 제가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열심히 심사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좀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게요. 정말 깊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이 세계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 네, 그런 세계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어쩐지 지나갔으니까. 네. 이제 코로나에도 이제 홈술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홀짝홀짝 마실 수 있는 와인이나 위스키, 원래 그 두 술도 집에서 꼭 홀짝홀짝 마시는데 특화된 술은 아닌데, 뭐 네. 다이닝에서도 마실 수 있고 네, 하는 네.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식당에서 마시기는 가격이 참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그런 것도 있죠. 있죠. 네. 네. 또 이제 유통이 많이 대중화된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납품 이제 판매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전통주도 좀 편의점에 요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좀 어려운 점은 이제 생주를 편의점에서 유통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일부 있긴 있지만 네. 다양성 있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작은 양조장들이 좋은 술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한 라인에만 깔리려고 해도 몇 병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전통주는 지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술에 비해서 강점도 있죠, 유통에. 석유 다품종 그쵸. 소량 생산되는 다양한 술들이 유통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죠. 어쨌든 와인은 뭐 가서 사야 되니까 위스키나 와인은. One, two, three, yeah. 앞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도 순댓국집 하시거든요. 뭐 저희도 어머니가 뭐 술을 잘 못 드셔서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소주 맥주밖에 없어요. 그건 어렵죠. 네. 근데 그런 데서도 이제 좀 전통주를 들여놓으면은 좀 앞으로 기회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어요.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사장의 마인드고 지식이 필요해요.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술만 해도 지금 여기서 인터넷가 6,800원, 7,000원인데 주점에서 팔면은 최소 10,000원에서 뭐 17,000~18,000원까지 받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그런 술을 팔 자신이 보통은 없어요. 왜냐하면 장수 막걸리가 워낙 싸니까 예, 팔 수가 없는데 팔겠다고 생각하면 팔아요. 이를테면 여기 양재 저기 그 청계산 밑에 큰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를 한 달에 400병 팔아요. 자기 라벨 붙여가지고. 아, 본인 라벨을 붙여도 예, 돼요? 저희랑 콜라보 해가지고 관악산 막걸리인데 라벨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앞서가는 데는 이제 양조장이랑 협업해가지고 자기 이제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는 훨씬 비싼 가격에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그거는 좀 술을 알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예. 저기 이렇게 막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 저거는 뭔가요? 아, 여기는 네. 이 양조장을 만들 때 참여하신 창업 고객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예 이제 저희 양조장 창업할 때 주주로 참여하신 분들이고,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술이 안 나오는 대로 미리 술을 구입하신 분들. 근데 이거는 입도 이제 선매하신 분들. 네네. 그게 왜 이런 걸 하냐면 그 새로 생기는 양조장들이 지역과 관계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당장은 좋지만 언제 이게 그런 인기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막걸리가 별로 안 좋아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뭐 우리 동네 막걸리가 최고야 이러면서 먹어주는 게 막걸리의 또 국룰이거든요. 진짜 엉망이들도 동네 가면 수입살로 막 이렇게 만드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걸 먹어줘요. 근데 새로 생기는 양조장들이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전국에 100여 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 창업 고객을 모아가지고 여기 창업자의 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주인들 이렇게 모시고 열심히 지역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조장을 성장해 가려고 이런 창업자들을 모시고 창업자의 벽을 만들었어요. 제가 인두를 열심히 썼습니다. 아, 직접 쓰셨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막걸리 생주고 에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에일 공장에 굴뚝이 보이는 데서 먹어야 맛있다고. 그런 것처럼 진짜 로컬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주는 예전에 외부로 유통도 잘 안 됐고 그런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마시는 막걸리가 진짜 맛있고 그런 어떤 우리 동네 개똥이가 만든 쌀로 개똥이가 생산한 쌀로 을동이네 뭐 양조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마시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양조장은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미 햅쌀을 쓰고 과천에 쌀이 안타깝게 이제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쓰고 과천 주민들이랑 동고동락하면서 양조장 운영하려고 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우리 쌀과 우리 재료로 만든 우리 술, 감미료 같은 거 안 넣어도 맛있는 우리 술, 그다음에 음식도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이제 우리 자연에서 난 재료들로 만든 우리 음식, 그걸 외식업의 주류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 같은데 외식업 상대하는 마트에 가면요, 그 장류에 국내산 농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농협에서 하는 건데도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좀 키워서 우리 술과 우리 음식을 즐기는, 저는 이제 주막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과천이라는 좀 다소 외식업에서는 되게 외진 작은 동네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에 진출해서 우리 술과 우리 먹을거리를 즐기는 어떤 주막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싶은 꿈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제가 매경에서 전통주 베스트 트로피 이런 시상식도 하고 그런 행사를 제가 막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행사가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언론사 중에서도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응원하는 마음에서 전혀 광고 안 받고서 그냥 해서 거기서 그 배상 면주가 이런 데가 1등하고 그랬어요. 그 이제 전통주 소믈리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한 4, 5년째 해왔어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계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 같은 분이 네. 또 좋은 술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판매해 주시고 저는 또 경제지에 있다 보니까 저 뭐 되게 현실적으로도 또 보거든요. 이제 숫자도 보고 그러니까 접근성, 대중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요. 네. 저희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성이 그러니까요. 없으면 뭐 네네네. 팔리지 않는 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면에서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네. 이제 K푸드 열풍도 있고 또 좋은 술도 이제 나오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술을 맛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이제 우리 할 일이고 아마 저기 대표님도 네.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술 너무 좋아요. 약간 막걸리의 IPA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별 네트워크의 서형훈 대표님. 네. 네. 좋은 술 만들어주시고 판매해주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고군분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네. 또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